자, 미국이 지금 지소미아 방위비 문제로 굉장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덜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또 이러다가 말겠지 하는 타성에 젖어 있는데요. 지소미아 문제로 인한 지금 심각성이 상당히 이렇게 미국이 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저걸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국무부 3인방이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도 태평양 전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어제부터 이제 미국의 주요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금 내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미국의 합참의장이나 에스퍼는 일본에 들렀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거하고 별도로 또 전직 한미연합사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포럼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압박을 한국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지소미아 유지해라. 2순위가 방위비 지금 50억 불로 내라. 3순위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가담해라. 이 3단계로 해서 차례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만약에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겠다고 하면 방위비 문제에서 한미 간에 적절한 수준으로 타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도 안 한다, 방위비도 못 내겠다, 인도 태평양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중 포위 구도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영역에 이미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이 주한미군의 지금 감축에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 감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그 전에 주한미국 감축이라는 문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부분이 과거의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여가는 것과 한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어서 주한미군을 빼는 부분은 그건 대외적 뉘앙스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 상상 못할 파장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 지금 파기할 거라고 보고 있다.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한국이 결국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며 두 가지 성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22일까지 한국이 번복하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23일 날 이걸 강행을 해버렸다. 그래서 20일 자정이 넘어버렸다 하면 23일 날 미국이 초고강도의 대한국 성명을 갖다가 발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끝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희망을 저버릴 경우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한국에 미칠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 밀어 닥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한 성명을 낼 때 국무부나 국방부가 아니라 백악관이 직접 한국에 대해 통보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토로했다고 봅니다. 북중러 3개국에게 한미일 지금 동맹이 균열되고 이미 와해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현재 부딪히고 있는 역사 문제나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일단은 동북아의 미국 중심의 안보에 한국이 가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에 한국이 이걸 끝까지 깨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를 핑계 삼아서 현재에서 미국 구도의 동맹에서 빠지려고 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느 편이냐 하는 부분을 확실히 선택하는 것이 이번에 지소미아에 대한 유지냐 파기냐라는 부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소미아와 방위비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미국이 방위비에 대해서도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제 기자회견 취임 1주년 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 한국 경제에 그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9,200명의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들의 봉급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인 월급 주는 거 아니냐. 자, 이 말 속에는 미국이 너네 한국 정부 요즘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런저런 돈을 쓸모없이 이렇게 뿌리는데 우리는 정규직 한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너네 돈으로 월급을 주니 그게 너네 나라가 너네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미국을 위한 것이냐. 그 너무 생색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방위비 정액을 거부할 경우에 미국은 주한미 군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은 주한미군 군무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고 군무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한미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즉 미군 철수를 의미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이브럼 사령관은 주한미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기지 밖의 노후시설 개선과 신축 군수 지원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분명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부만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 이걸로는 대북 방어태세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주의 사드 기지에 지금 있는 미군들은 골프장으로 쓰던 건물에 임시 패드 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드 기지로 내놨다 하면 그 골프장에서 지금 일하는 미국 군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숙소를 따로 지어주고 또 부대에 걸맞게 골프장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그것이 곧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이 빠진 그야말로 한국도 끌고 가지 못하는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로 취급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보고 너네들이 우리 망신을 시켰어야 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미국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지소미아를 끝내고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 T사로 대체하려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급은 T사로 지소미아를 대체한다고 한국이 그 T사가 뭔지 내용이나 알고 있냐? 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과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T사는 핵미사일만 대상으로 하는데 비밀 공유도 지소미아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한국의 문의 T사로 하면 된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는데 미군의 협력 없이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모든 군사 정보 또 2급 이하의 어떤 비밀이라도 교환이 가능한데 T사는 핵과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게 되면 한국 안보가 문제에 처하게 될 거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가 자신들의 전략적인 결정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도 그 후폭풍은 모든 부분에서 특히 방위비 분담에서도 한국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난 이후에 한국을 바라보는 이견과 오해가 완전히 정폭되는 순간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에스퍼 장관이 문재인과 면담을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의 지금 산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의 그 외교위원장인 엥겔로우는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어리석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한다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미국에도 지금 어떻게 동맹을 깨는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 나오느냐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뜻이라고 지소미아 종료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한국에게 전달을 했고 오늘 한미 군사위원회에서도 그 논의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미 간의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MCM 즉 한미 군사위원회에는 한미 합참의장이 지금 오늘 가지는 회의고요. 이제 내일 이후 15, 16일은 이 양국의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MCM이고 SCM이고 다 한미가 동맹이기 때문에 열리는 회의인데요. 이 동맹으로서 열리는 회의에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간단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너네가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깨는 것은 우리의 지금 아시아 동맹 전략에 너네들이 구멍을 내고 중국 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간주한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네들이 과거 역사가 지금 현재 한국의 미래보다도 더 중요하냐?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의 한미 동맹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한미 동맹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너네들이 이걸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끝까지 너네들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국회는 방위비 상식을 지켜야 된다. 비준 동의 거부 카드로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동의 불가론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오늘 보면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한국의 보수 진영의 미국에 대한 비판에 그 전제가 돼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입니까? 미국의 주한미군은 그토록 가벼운 존재였나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한국은 지소미아 정도를 가지고 한미 동맹을 깰 만큼 한미 동맹이 한국에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였나고 미국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주한미군을 10,000명을 감축하고 그 여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역제안을 한국이 한다. 세종문제연구소의 홍현익이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정인이는 작년에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 존재하는 부분을 주둔하는 부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방위비 부분에서 서로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결국은 이 주한미군을 본토하고 순환으로 배치하는 부분, 그래서 6,000에서 6,500명이 지금 이 기갑 여단이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오는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8,500에서 그야말로 전투부대 6,500명이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2,200명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 배치가 중단될 경우에는 지금 이 미국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 하지만은 트럼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6,500을 빼고 또 그걸 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선물로 주면서 달랠 카드로 쓸 거고, 자,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그야말로 아주 손쉽게 9개월마다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이 이제 로테이션 안 되는 부분으로 가게 된다. 자, 그 부분이 지금 언제 선언되느냐? 아마 내년 한 2월쯤에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미국이 그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한국 내부에는요, 기껏 돈 가지고 미국하고의 부분을 깨야 된다. 자, 그걸 기껏 돈으로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도 유치하지만은, 자, 그렇다면 돈이 아닌 신의의 문제에서는 한미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지소미아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럼 신의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너네도 우리한테 돈으로 압박하냐고 한국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네도 우리한테 신의도 안 지키고, 그럼 신의 안 지키는 놈은 돈으로나 메꾸든가, 돈도 안 지키고, 그리고 동맹은 불평등하게 우리는 너네 도와야 되고 너네는 우리한테 안 도우고, 그럼 이런다면 이걸 왜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6,500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참모부대 몇 천 명 남을 수준까지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 철수가요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주가나 여러분의 부동산이 떨어져야, 폭락을 해야 미군이 떠나는 한국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미국에서 한미 자동차 관세 협정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아주 세게 한국의 자동차에 지금 세금을 때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미국에 놀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본때를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미국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전방위로 미국의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더럽거나 어쩌거나 간에 약한 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자기를 지키는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